안녕하세요, 닥터여자입니다. 뒤트임 하면 꼭 따라오는 부작용들 있죠. 뒤트임을 하면 무조건 끝이 디귿자가 된다, 다시 붓는다, 점막이 튀어나온다, 눈이 시려워서 눈물이 줄줄 난다,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항상 뒤트임에는 꼬리표처럼 따라오는데요. 뒤트임 부작용은 왜 생길까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트임도 옛날이랑 지금까지의 되게 많은 수많은 수술의 방법의 진화를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의 사례가 옛날보다는 흔치 않지만 분명히 이제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뒤트임 수술 방법과 부작용이 생겼을 때 뒤트임 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뒤트임 수술을 할 때 가장 1세대 뒤트임은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일자로 찢어서 내 피부랑 점막, 아래 피부랑 점막 이렇게 그냥 꼬매줬던 방법이죠. 근데 사실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 거의 100% 디귿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외양각이라고 하는 부위가 보존이 안 되고 파괴가 되는 데다가 이 점막과 피부가 같이 꼬매게 되면 점막이 막 뭉게뭉게 자라 올라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과다 증식하고 그다음에 각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필시, 디귿자 혹은 오리발 모양의 이런 웨빙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물 모양의 이제 점막 살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점막이 달아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벌려져 있던 부분이 다시 아물게 되니까 그 부분에 흉살이 차오르고 결국 붓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붓지 않으려면 이게 계속 벌려줘야 한다면서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뒤트임 복원이나 새로운 뒤트임 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법의 가장 핵심은 외양각을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양각을 살리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양각인대라는 조직이에요. 이 외양각인대는 밖으로 보이진 않지만 눈꼬리를 이 뼈에다에 붙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튼튼한 구조물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외양각인대는 이 바깥쪽에서 우리의 눈과 눈매를 받쳐주는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과하게 트거나 아니면 제대로 골막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 외양각인대가 손상된 상태에서 그냥 봉합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래 눈꺼풀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눈끝의 모양이 디귿자가 되거나 C자가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우리 눈 밑에 이 안검이라고 하는 눈꺼풀은 무조건 안구에 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밀착이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방해가 되면 눈이 시렵거나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제 밀착이 안 되는 경우는 외양각인대가 느슨해지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피부나 조직을 너무 과하게 제거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외양각인대를 제대로 고정을 해주고 피부는 최대한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레이 라인이라고 하는 이 점막 라인에 대해서 아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신데요. 여자분들 스모키 메이크업 하실 때 아이라인 쫙 이렇게 채우는 여기 점막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레이 라인이라고 하는 점막선이에요. 그 속눈썹이 여기 나 있는 바로 윗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유지하면서 뒤트임을 하는 게 사실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에서 눈꺼풀이랑 안구의 밀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상되면 눈꺼풀이 잘 밀착이 되는데 1차적으로 이제 기능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그레이 라인이라고 하는 점막선이 끊어지면 거기서부터 약간 눈의 구조물이 파괴돼서 보이는 변형된 눈매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끊어진 부위에 붉은색 점막이 노출되거나 흉살이 자라오를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자극에도 눈물이 계속 흐르거나 아니면 붉게 이렇게 올라와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 라인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외양각이라고 하는 거는 안쪽에서는 외양각인대가 잡아주고 바깥에서는 이 그레이 라인이 아래 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에 그레이 라인이 만나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 이 부분이 바로 외양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하는 게 뒤트임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그 부분에 절개를 해서 눈꼬리 쪽으로 골막을 당겨서 지지를 하고
최대한 피부를 보존하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골막 쪽에 아예 새로운 눈꼬리의 위치를 고정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벌리게 되면 흉터가 벌어져서 흉터가 더 안 좋게 남게 되고, 이미 골막 고정한 이 조직은 새로운 위치에 가서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벌리시지 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이 예전의 수술에 의해서 만약에 이 뒤트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뒤트임 복원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뒤트임 복원술의 목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뒤트임의 흉터 조직을 최대한 제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리에 위치하지 않거나 잘려진 외양각 인대가 있을 경우에는 외양각 인대의 위치를 최대한 이 내측 골막에 제대로 고정을 해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회색선이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어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피부를 최대한 긴장 없이, 텐션 없이 복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술의 사례자를 보시면 이 부분은 골막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눈꺼풀이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붉게 약간 뒤집어진 모양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 원래 외양각인대가 위치해야 하는 안쪽 골막에 제대로 고정을 해준 다음 복원을 한 사례예요. 훨씬 더 눈이 편안해지시고, 그다음에 붉은 살이 보이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보이는 상태가 되셨거든요. 다만 과하게 튼 눈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수술을 하고 복원을 하면 사실 눈이 다시 답답해지고 좁아졌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 모양이 작아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환자랑 충분히 상담을 해서 심리적으로 어디까지 양보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심리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이 있을 때 1번은 기능이거든요. 왜냐하면 눈꺼풀은 우리 안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적절한 복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1순위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거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복원 수술에는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 모양으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이런 케이스가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처음 뒤트임 수술할 때 조직을 너무 파괴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잘라내서 없앤 경우에는 예전 모양이랑 똑같이 복원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수술은 항상 언젠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조건 내에서 안전하게 수술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마지막으로 뒤트임을 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없거나 좌우로 너무 길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뒤트임은 사실 옆으로 길어지기도 하지만 뒤쪽으로 길어지는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3D로 뒤로 돌아가고 안구도 구 모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함몰안을 가지시는 분들보다 저처럼 약간 이렇게 돌출안을 가지신 분들이 같은 트임을 해도 훨씬 더 효과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뒤트임 수술의 부작용과 복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간단한 수술이라고 간단하게 복원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뒤트임 수술 자체가 그리 간단한 수술도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뒤트임 수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